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1회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오티즘 엑스포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진격의 더 크게 부탁드립니다. 진격의 네, 진격의 임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되게 다양한 부스들이 있고 공연도 있고 그리고 체험도 있고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와중에 또 이 토크쇼 자리에 둘째 날 첫 번째 프로그램인 토크쇼 자리에 와주신 여기 계신 분들의 안목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좀 주변에서 시끄럽기도 하고 집중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엑스포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들과 같이 우리가 이번 토크쇼의 주제인 다름과 같음을 말하다에 대해서 한 번씩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기 부스에 계시는 분들 지금 다니시다가 다리가 아프시면 빨리빨리 이쪽으로 오실 거라고 믿으면서 토크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다시 한번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토크쇼를 저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너무나도 훌륭하신 게스트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게스트분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틀어드리고 게스트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하신 어른이 되면이라는 다큐 영화를 제작하신 감독하신 우리 장혜영 감독님이신데요. 먼저 영상으로 장혜영 감독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많이 쳐주셔야 되죠?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난 이러다 언니랑 사는 거야 이제? 꽃이야 내 꽃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야. 비누기가 있어. 연기. 죄송합니다. 언니한테 말 듣기 싫다는 뜻이네. 주기 싫어. 짜증나. 혜정 언니 진짜 얄미워 죽겠어요. 어디가 사진 찍어요? 왜 안 할게요? 왜 안 할까 갑니다. 화를 내고 있는 걸? 왜 할게요? 괜찮아.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지. 하나 둘 셋. 주는 물거품이 아니야. 인어공준 하고 싶은 곳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갖다 내. 인어공준 하고 싶은 곳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갖다 내. 반갑습니다. 끝. 네. 끝나면 뭐? 박수. 네. 우리 어때요? 반복해서 하는 거 잘하시잖아요. 오늘 열렬히 박수를 쳐주시는 분은 제가 끝나고 아메리카노를 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10잔도 쏠 수 있고 100잔도 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장감독님 소개 영상을 잘 보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에스타스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LG전자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장지용 씨가 직접 본인의 영상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은 정말 밤새서 이 동영상을 만드시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그 일상과 학교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8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8분을 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한 3분 정도 영상으로 저희가 다시 장지웅 씨에 대해서 볼 텐데요. 아무도 자리 안 뜨실 거죠? 네, 그럼 장지웅 씨의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만드셨죠. 네. 그런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영상인 것 같아요. 나머지 얘기는 올라와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죠? 네, 여기 앞에 계십니다. 네, 좀 이따 만나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게스트분들은 꿈꾸는 느림보라는 아주 위대한 엄마들의 자조 모임이세요. 안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곳인데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 꿈꾸는 느림보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자극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진격의 임여사보다 더 진격하고 있는 꿈꾸는 느림보에 대해서 소개 영상은 아니고요. 소개 PPT를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꿈꾸는 느림보의 부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유경미 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부모 자조 모임,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자조 모임이고요. 꿈꾸는 느림보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경미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영상을 8분짜리를 준비했더니 너무 길다고 잘라가지고
급하게 이게 PPT가 준비된 거라서요. 소개 영상 저희 짧게 저희 기관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꿈꾸는 느림보는 지금 안산에 거주하는 영아부터 성인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임인데요. 지금 아직 영상은 아니고요. 네. 모임이고 제가 조금 전에 저희는 비공개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확인한 결과 오늘 아침 지금 현재 회원 수는 5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571명 회원은 그 중에서 우리가 매월 10,000원씩 이렇게 회비로 내고 있는 정회원은 한 250명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직 관망하는 자세로 이 모임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 엄마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분들도 있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지켜보고 또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주요 활동은 저희가 연역으로 어제 살짝 봤는데 2015년에 사실은 소수의 부모님들이 치료실에서 만나면서 우리 애는 뭐 누구예요? 우리 애는 누구예요? 이렇게 하다가 뭔가 부모님들이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2015년에 되게 소수의 모임으로 진행되었는데 아름아름 이제 어머니들이 너 우리 밴드에 들어와, 너 우리 밴드에 들어와 이렇게 해서 지금 570명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안산에서 570명이라는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국에도 어떻게 이런 자조 모임으로 570명이 모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소수의 모임으로 시작하다 보니 재정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돈 되는 공모 사업을 다 어머님들이 막 지원을 하셔가지고 뭐 따복 공동체 뭐 시에서 조금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공모 사업으로 일단 닥치는 대로 시작해서 2016년, 17년 이렇게 끌고 갔는데 좀 저도 사실 2017년에 이제 꿈꾸는 느림보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는 사실 규모가 커지면서 어떤 지역적인 활동이 단순히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떤 장애 유형에 따라서 저희는 발달 장애 자녀를 키우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체 장애인들과 함께 매핑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유형의 장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대해야겠다는 그런 사회적 공익 사업들도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사실 더 많은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해보면서 지역과 연계하고 또 다른 장애와 연대하고 우리가 이런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우리 아이에서 사회로 또 더 많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올해 저희가 이제 2대 임원진들이 바뀌면서 또 인원이 많아지니까 사실 그 인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2대 임원들이 움직이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는 되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임원을 하셨는데 저희는 미모로 네. 하여튼 그래서 여신 미모를 자랑하는 우리 김선자 회장님이 계시고 저 부회장이 있고 또 총무님도 재무님도 참 실력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회로 저희가 20명의 이사님들을 두고 있는데 이사님들은 각각 우리가 분야를 조금 올해부터는 세분화를 해서 어떤 4개의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이사님들이 각각 거기에 담당하고 또 그 일들을 좀 더 감당해보고 싶다는 분들로 나눠서 이렇게 4개 부분으로 지금 조직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꿈꾸는 느림보가 어떤 SNS나 이런 데서 볼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동아리 활동인데요. 저희 동아리가 지금 19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동아리로 시작을 하다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모 사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이 동아리 활동에 재정적으로 다 투입이 돼서 그것들로 동아리를 운영하다가 또 지원 사업이 끝나면 부모님들이 그 동아리가 계속 유지되고 좋겠다 하면 자부담을 내서라도 그 동아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동아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동아리 활동은 사실은 발달 장애인들은 일반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복지관이 아니라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우리 아이들이 가서 쉽게 적응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비장애 자녀들과 함께 활동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먼저 부모님들이 먼저 강사님들을 섭외하고 장소도 섭외하고 동아리로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성인기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체육센터에 가서 운동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학령기 동아리에서는 성인기 때 스스로 본인들의 취미 활동이든 문화 활동이든 할 수 있게끔 연계해주는 링크를 걸어주는 지금 그런 일들을 꿈꾸는 느림보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동아리가 되게 아주 역동적으로 의미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리 꿈꾸는 느림보의 가장 큰 자랑이 되고 있고 활동의 역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우리 동아리 사실 영상 아까 8분이라고 했는데요. 짧게 영상 보고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과 이후에 Q&A 시간에 더 자세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꿈꾸는
느림보에 대해서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는데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오늘 미모 배틀 한번 가나요? 분명히 소개해 주셨을 때 미모의 회장님과 이사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꿈꾸는 놀이터 부모협동조합에서 대표 일꾼을 맡고 있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들도 사실은 미모는 안 빠지시거든요. 한번 좀 이따가 여기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데 과연 누가 더 미모가 훌륭하신지 한번 배틀을 붙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저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빨리 지금 소개 영상으로 만났던 우리 감독님과 장주홍 씨 그리고 꿈꾸는 느림보 회장님과 부회장님을 빨리 만나보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박수 쳐주시면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미스 코리아 이런 영상 음악 아닌가요? 네. 네, 다들 괜찮으시죠? 네, 다들 괜찮으시죠? 한 번씩 해보시고. 네. 네. 다 같이 올라오셨거든요. 사실은 앉아 계시는 분들보다 여기 지금 올라오신 분들이 사실 무대 경험이 많으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우리 가득 애정을 담아서 박수를 쳐주시면 이분들이 조금 더 말씀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네. 자, 이번 엑스포의 주제가 뭐죠? 엑스포의 주제. 네, 저기 정답이 있죠? 네, 꿈을 그리다, 다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지금 엑스포가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 토크쇼의 주제는 뭘까요?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제 아메리카노 소스 있는데, 네.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이번 토크쇼의 주제는 요 밑에 있죠. 다름과 같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최 측에서 너무 게스트분들을 훌륭하게 섭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한 분씩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장주홍 씨, 네, 지금 아니니까 내려놓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는 요런 건 좀 적으셔도 돼요.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는 유튜버로 많은 영상들을 올려주고 계시고 가끔씩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는 또 어른이 되면이라는 영화 보신 분 요거 정도는 봐야지 우리가 또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못 보셨다면 꼭 요 근래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른이 되면이라는 정말 탈시설을 다룬 우리 감독 영화를 제작하신 먼저 장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영상물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발달장애인과 탈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영상물을 통해서 내지는 여러 가지 관계망 속에서 느끼셨던 다름과 같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빨리 우리 장 감독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네, 박수가 터져나오는데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목감기가 되게 오래 낫질 않아가지고 그 목소리가 좀 잠겨서 말씀드리는 걸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 진격의 임 여사님께서 친절하게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여기 있군요. 저는 영화 감독이라고 어떤 자리에 가면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저의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진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저의 동생의 언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딸 셋인 집안의 둘째고 저의 1살 어린 동생이 그런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생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 13살 때까지 집에서 살다가 13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보내져서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동생의 삶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이제 몇 가지 계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러한 삶이 결코 인간다운 삶,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준비를 거쳐서 약 2년 전에 동생을 데리고 탈시설을 해서 둘이 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작업 그리고 소개해 주신 영화는 그렇게 동생이랑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지나서 다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저희 자매가 이제 어떻게 이 사회에서 좌충우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유튜브에 가시면 브이로그가 올라와 있고 같이 별걸 하진 않고요. 뭐 밥해 먹고 머리 자르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놀고 뭐 이런 브이로그 일상의 브이로그들이 있고 근데 영화는 좀 더 어떤 스토리 시간을 담고 있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 저희의 생존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름과 같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이번 토크쇼의 주제로 삼으셨다고 하셔서 굉장히 적절한 주제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제 제가 부스를 아직 다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자폐를 가진 것과 발달장애를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많은 다른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여기다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면 장애 당사자가 아니라 그 장애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같고 또 다른가에 대한 얘기가 제가 주로 하는 얘기들인데요. 굉장히 이제 이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부끄럽기는 했지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는 제 동생의 장애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장애가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자꾸 문제로 만드는 환경이고 사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발달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거에 비해서 이 사회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거에 있어서 게을렀던가 자신의 무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더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발달장애인이 끝없이 비장애에 맞추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든 없든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디테일들, 차별들, 바뀌어야 하는 점들을 더 목소리를 높여서 그걸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해도 비장애 아이가 하면 그건 실수고 훈련하거나 교육을 하면 고칠 수 있지만 장애 아이는 그거 넌 장애니까 이건 넌 할 수 없구나. 장애 때문에 못하는구나 라고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 전혀 다른 환경에 속한다는 거. 저와 제 동생에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에겐 너무나 많은 실수하고 배우고 적응하고 성장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 동생에게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수많은 기회들이 너무 많이 박탈되어 왔어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정되어 오지 않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제 동생과 저의 가장 다른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제 동생의 같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발언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의 같은 점은 저희가 인간이라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인간이 공유하는 공통점은요. 우리는 늘 24시간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의존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해나간다는 점입니다. 그거는 자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혜영 씨는 어디 계시나요? 혜정은요. 혜정 씨는 어디 계시나요? 네. 혜정은 지금 주말에 늦잠을 만끽하며 집에서 평온한 따뜻한 이불 속에 에어컨 빵빵 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보 친구와 함께.
네. 혜정 씨 너무 오셨으면 분위기를 빵빵 틔워줬을 텐데, 네. 맞아요. 많이 아쉽네요. 예. 그러게요. 여전히 커피 믹스는 좋아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거의 한 15년째 사랑하고 있는 커피 믹스는 여전히 사랑하고요. 네. 집 근처에 그 맥심에서 운영하는 어떤 부스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거의 거길 매일같이 찾아가고 있고요. 네, 네, 네. 오늘 여기도 왔으면 아마 네. 공연 이럴 때 나와서 신나게 춤추고 그러게요. 했을 텐데 네, 아쉽습니다. 네, 잠을 이기지 못해서 같이 못 왔습니다. 네, 네. 장관우님 말씀 어떻게 다 잘 들어주셨죠? 예. 사실은 장애가 있다는 게 다르다는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는 모두에게 일을 다 공평하게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되게 정의로웠어라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 줬다고 해서 공평한 사회가 아니라 각자에게 맞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해. 가야지만 환경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너무나도 오늘 아침에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가 Q&A 시간 있으니까 우리 장 감독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지금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다른가 같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 우리 아까 소개 영상을 짧게 틀어가지고 아까 아침에 되게 많이 아쉬워하셨거든요. 장종훈 씨, 아까 이야기하지 못했던 자기소개를 더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장종훈 씨가 지금까지 느끼셨던 다른가 같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예. 네. 박수로 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 뒷부분을 짧게 요약하면 대학을 다니고 나서 한국장애인개발원 2년 일한 걸 시작으로 몇 년 이제 직장인 생활이 한 6년 차가 됐어요. 올해가. 그래서 직장인 생활 5, 6년이 됐다는 얘기가 들어있었고요. 여기 만약 좀 더 여유롭게 더 틀어줄 수 있다면은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서 최고급 컷들을 또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잘라가지고 시간 때문에 뒷부분이 넣었거든요. 하필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만했던 거였고요. 사실 저는 대학은 사실 고등학교 2학년에 가서 장애를 겨우 인지하게 됐고 대학교 4학년 가을에 가서야 2학기 때죠. 그때 가서 결국 장애인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장애인 인정받는 것도 되게 어려워서 했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장애 등록을 검토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잠깐 영상에서 살짝 암시했던 애들이 때리고 학교 폭력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애자 이런 표현을 대놓고 저한테 쓰고 내가 장씨다 보니까 또 장애자 또 거리고 아시다시피 장애자 표현은 지금은 장애 비하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장애자 쓰면은 헌법도 바꿔 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의 상황에서 장애자라는 표현 썼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욕설로 들렸어요. 게다가 애들이 그때는 지금 장애계 인권운동 상황을 아는 애들이 없어서 그런지 뭐 시설 가라 이런 소리 하는 애도 있었어. 한 번은 그것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말했는데 장애인은 꽃동네로 이런 말을 대놓고 한 놈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 고등학교 때까지 좀 차별을 당한 적도 있었고요. 대학교에 가니까 완전 생소해서 완전 새로운 곳에 갔어요. 완전히 대학교 간 그 낯선 곳에 가니까 장애 사실 많은데 애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수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솔직히 학장 배출비도 아직 600만 원 정도 500만 원은 넘고 600만 원은 안 되는 수준의 빚을 아직 다 갚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돈도 이렇게 차분히 갚아가면서 대학을 빚져서 대학을 다녔는데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전 대학원을 갈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 학자금 대출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 취업으로 노선 선회했는데 첫 직장은 다행히 발달장애인 제한 채용이어서 쉽게 끝났지만 두 번째 직장이부터 되게 험난했어요. 왜냐면 애들 발달장애 제일 크게 운이 제일 좋았던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게 롯데그룹하고 산업인력공단 거기는 직전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최종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근데 아마 제가 자폐성 장애라는 증거 서울 주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고용 문제가 지금 성인기에는 이제 차별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자폐성 장애 있는 사람이 알고 보면 되게 능력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테나 믿겠지만 여기도 그 능력 개발하시는 분들도 좀 오셨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능력이 심지어 제 장인공단 직원조차 제가 일 못한다는 건 편견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일 못하는 건 편견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무실 일하는 건 능숙하다고 평가받는데 어쨌든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거는 고용상 차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폐인이라고 밝히니까 그 금방금방 떨어지는 게 너무 슬퍼요. 요즘 돈도 많이 벌고 돈 좀 벌고 싶은데 저도 요즘 직장에서 차별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여튼 저는 그리고 아까 에스타스 많이 나왔는데 에스타스는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에스타스라고 해가지고 에스타스가 뭐냐면은 자폐성 장애인 자조 모임이에요. 자폐성 장애인들 중에서 아까 어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어른이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 있고 어른이 되면 가입할 수 있다는 전제인데 최근에 청소년도 발표한다고 선언했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에스타스라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에스타스는 요즘 인권단체 노릇도 하려고 하고 뭐 당사자 자조운동도 하고 요즘 그것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노선투쟁이라 부르는 기간이 도입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노선투쟁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하다가 지금 오티즘 엑스포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었고 직장은 지금 LG전자 자회사 다니고 있는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다행이지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서 1급 8만 4천 차감 형태로 휴가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그것만 불만이 솔직히 걔네들 게다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계약 전제를 했고 매달 근로계약서 또 써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7월분 근로계약서가 작동되고 있고 이제 다 2주, 2, 3주 뒤에 또 근로계약서 또 써야 해요. 그게 좀 요즘 힘들어서 진짜 그리고 걔네들이 보니까 약간 퇴직금 안 주려고 꼼수도 쓰는 것 같아요. 약간 11개월로 해가지고 이게 12개월 되면 퇴직금 나가잖아요. 그걸 피하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요즘 많이 성질 죽이면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성질 죽이면서 일하고 있고 이제 성질 죽이고 일하는데 일은 잘해요. 근데 꼼꼼하다고 칭찬받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일은 잘하는데 약간 고용 조건이나 이런 것이 좀 열받을 때가 많죠. 요즘은. 어쨌든 저는 이야기를 여기서 줄이고 이제 다음 수업기 넘길게요. 너무 유익한 시간 아닙니까? 고용 상식까지 오늘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 부스에서 많은 고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이 당사자 분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잘 알고 계세요. 절대 시급이나 퇴직금 띄어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것들아. 네, 라는 것도 은연중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발언을 자신 있게 해주신 장지용 씨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꿈꾸는 느림보 아까 뭘로 회장이 되셨다고 하셨죠? 네, 미모로 회장이 되신 꿈꾸는 느림보의 김선자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시고 또 지역이라는 아주 그 안산이라는 지역에 밀착되어서 지역에서 우리 친구들을 알리는 일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박수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느림보 회장 김선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꿈꾸는 느림보가 아까 소개 자료에 보셨지만 2015년부터 활동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2018년 작년까지 1대 회장님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아까 앉아 계셨었는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문순덕 회장님이라고 1대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회장님이 여기
뭐 처음에 만들어서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인원으로 뭐 지금 570명 됐는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는 2대 회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 전에 회장님과 임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걸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가 4학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기 보면 저보다 더 자녀의 연령이 많은 분들도 계신데 말하는 게 적절한지 좀 부끄럽긴 하지만 나와서 이야기 달라고 하셔서 저희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러셨겠지만 아이의 장애를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좀 막막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치료실에 많이 다니면 아이의 상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 아이가 사는데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도 있게 되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그 생활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2타임씩 어느 날은 3타임도 치료실에 집어넣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7살이 되니까 치료실을 다 거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 행복하기를 바랬는데 이건 아닌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작은 아이 말고 큰 위에 형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살아야 되는 방향과 살아가는 길과 작은 아이가 장애가 있는 동생은 다른 길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실에 너무 집중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형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좀 따라가보고자 찾았거든요. 그런데 형이 다녔던 학교, 형이 다녔던 수영장, 형이 다녔던 청소년 수영관에서는 장애가 있는 저희 둘째 아이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내 아이를 모두 외면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엄마가 민원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봤지만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꿈꾸는 느림보라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주로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 2016년, 17년 초 이럴 때는 부모 활동 중에서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 역량 강화를 좀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셨냐면 공모 사업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녔어요.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수목원도 좋고 바다도 좋고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치료실, 집,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 외에는 가보지 않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의 장애를 좀 낫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랑 엄마들이 그런데 바람 쏘이러 다니고 그러면서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고 교육을 들으면서 사회와 함께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공모 사업이 여러 군데 닥치는 대로 되게 많이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공모 사업의 한계는 뭐냐면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공모 사업들이 10월 말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몇 개월의 과정들은 저희 아이들은 천천히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제 이게 무엇이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공모 사업이 끝나는 동안은 부모들이 자부담을 내서 계속 이어가고 3월 다시 시작되면 그 동아리들을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동아리 활동을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그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했어요. 그 그룹으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그런데
기다려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수영 안경 안 쓴다고 도망가고 모자 안 쓴다고 도망가고 잡으러 다니고 막 이랬던 아이들이 강사님이 시키는 체조를 따라하고 그냥 놀기만 했던 아이들이 킥판을 잡고 발차기를 시작하고 팔 돌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엄마들도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같이. 이 아이들을 기다려주면 성장하는 아이들이었구나.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동아리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들 사이에서 꿈꾸는 느림보에 가면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있대. 들어가 봐야겠다.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이 활동에 나도 참여해야겠으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돈을 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570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동영상이 나오다가 수영부가 끊겨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수영부 저희는 동아리를 들어올 때 어떤 걸 약속하고 들어오시냐면 장애가 심한 아이가 있건 장애가 심하지 않은 아이가 있건 같은 동아리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심한 아이들도 같이 끌고 가야 돼요. 그 아이들이 심한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지켜보고 있으면 1년이 지나면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약속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4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동영상이 끊겼는데 풍물단도 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여기서 공연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A 페스티벌 나가서 상도 받아오고요. 지금 초대받아서 공연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수영부는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올해는 장애인 체육회에서 발달장애 선수반도 열어주셔가지고 선수 양성반에서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드민턴도 탁구도 이렇게 오랜 기간 꾸준히 연습하는 아이들이 드물기 때문에 꿈꾸는 느림보 동아리에서 안산시 선수로 착출돼서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미술부는 미술 전시회를 열어줬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이 그림을 전시회라고 올려도 될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올리자 이렇게 회의를 해서 올렸는데 굉장히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제일 보람 있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어떤 그림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 미술 전시가 되고 또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이렇게 오셔서 보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기사가 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LA에 전시 초대돼서 초대전도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을 부모가 먼저 포기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원수가 이렇게 좀 많아졌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지면 찾아오세요. 저희가 찾아가서 이게 힘들어요가 아니라 뭐 힘든 거 없으세요 하고 지역구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님들도 찾아오시고요. 시장님도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오늘도 지금 안산시 장애인 복지과에서 오셨어요. 저기. 네, 그리고 어제도 정치인들, 안산시에서 활동하시는 정치인들도 왔다 가셨고, 지금 오늘 안산에서 버스가 3대 왔거든요. 안산시에서 지원해 주시고,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원해 주시고,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올라가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가족들 다녀오세요 하고, 어제는 한국선진학교에서 보내주셔서 안산에서 4대의 버스가 왔어요. 부모님들이 진심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도와주시는 분들이 꼭 생겨요. 꿈꾸는 느림보가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민들레가 혼자 필 수 없잖아요. 민들레가 꽃을 피우려면 햇빛도 있고 바람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들을 주변에서 조성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도 저희 부스에 있었는데 저희가 활동하는 기금들을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나라에서도 시에서도 없어요. 부모님들의 회비 10,000원씩 내는 거랑 저희가 공모 사업을 12월, 1월, 2월에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모 사업 14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모 사업비를 받으면 동아리에 다 투입을 해가지고 한 달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비는 한 달에 10,000원에서 30,000원만 내면 활동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관계자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을 큰아이 교육 받을 때 교육청에서 그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뭐냐면 한 아이가 온전히 크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은 발달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발달장애인만 잘해서도 안 되고 부모만 잘해서도 안 되고 온 동네가 같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관계자들이 계신다면 발달장애인에게만 잘하라고 하지 말고 그 환경들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얘기 잘 들으셨죠?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시도했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지역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른데 꿈꾸는 느림보의 제2의 꿈꾸는 느림보를 만들려고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지역에 맞게끔 우리가 모인 사람들에 맞게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조직과 연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알리고 다른과 같음을 이야기해야 될지를 한 번씩 정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감독님은 컨텐츠 통해서 또 동생과 같이 살면서 느끼셨던 다른과 같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장주웅 씨는 학교 때부터 지금 직장인이 될 때까지 당사자로서의 느끼셨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회장님은 안산 지역에서 꿈꾸는 느림보라는 자조 모임을 통해서 느끼셨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이런 자리는 사실은 앞에 나오신 게스트분들만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게스트분들에게 질문이 있다면 마음껏 질문을 좀 해주시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듣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용기 있게 손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뭐 드려야 되나요? 네, 71번 부스로 오시면 뭘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네, 궁금하신 점. 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에게 어떤 질문인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를 여기 초대해 주신 알비스님께 같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발표한다고 꼭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10분 단위로 차별을 받을 텐데 그때마다 매번 싸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에 그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아니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지, 아니면은 난 이거 반드시 먼저 좀 따져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건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사실 10분에 한 번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거는 학교 때나 그랬고요. 사실 대학교 때는 차별 사건은 거의 없었고 직장 가서는 한번 쾅 먹는 형태 되지 10분에 한 번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차별당했던 건데 왜냐면 그나마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애들이 너무 감사했던 게 없어서 입시에 감사했어요. 대학 입시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학 입시 너무 감사한 이유가 대학 입시를 하게 되면 애들이 다 대학 입시 정신 팔려가지고 다 애들이 다 공부한답시고 다들 저희 괴롭힐 시간도 없었거든요. 대학 입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 죽어나간 대학 입시가 저 살렸어요. 역설적으로. 그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가서 그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도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고용상 차별이 있는 거는 한 번씩 터지는 고용상 차별은 한 번씩 한두 번 맨날 일 못해서 혼나는 건 아니고요. 일 꼼꼼히 한다고 좀 한두 번 칭찬받고 칭찬받기도 하긴 하지만 가끔씩 애들 한 번씩 직원들이 조금씩 약간 박사인이 안 맞을 때 조금 화가 날 때도 있는데 근데 다행히 제가 약간 좀 나쁘게 표현 좀 승질 부리면 좀 다행히 좀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예고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예도 뭐 출장 간다거나 뭐 장기 휴가를 간다거나 직원들 예고를 해주셨고 제 담당 직원이 다음 주 수요일 업무 땡 치면은 곧바로 인천공항 간다고 다다음 주 월요일 뒤에야 돌아온다고 그래서 이건 예고받아서 그건 다행이었어. 자폐인들한테 일 시킬 때는 너무 변하기 쉬운 이슈를 때는 물론 자폐인들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겠지만 크게 바뀔 수 있는 이슈나 뭐 휴가를 간다거나 뭐 출장 가서 비운다거나 건 좀 예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면은 진짜 이거 말씀드리기는 좀 잔인한 말이 될 것 같아서 좀 수위 조절하려고 했는데 좀 과감히 말할게요. 고등학교 때 괴롭혔던 애들 하나가 저 괴롭히고 엄청 괴롭히는 게 후유증이 남아서 아까 영상에서 살짝 살짝 그 기사에 나온 연합뉴스 기사 내용의 앞부분에 시작한 내용 중 하나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죄동적으로 괴롭혔던 놈이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그 소식 듣고 원인도 모르는지 갑자기 그 사건 계기로 트리거가 작동돼서 그런지 공황 증세가 왔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오히려 관리자들 그때 딴 카카오 자회사 다녔는데 관리자들이 오히려 아이비스 빨리빨리 그만하고 병원 가봐요 라고 시켜서 겨우 병원을 갈 정도로 일하다가도 일 과감히 하다가도 또 오히려 관리자들이 못하게 막았어요. 그 정도로 일하다가도 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사건도 있었는데 솔직히 그 놈은 진짜 욕설 좀 섞어서 말하면 그 새끼가 진짜 지금도 이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다면은 정말 싫어서 진짜 대놓고 표현하면 걔가 아주 배 쪽에서 죽는 게 소원이에요. 배 쪽에서 죽는 게 소원이에요. 걔가 어쨌든 그래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근무할 때 어떠한 사소한 변화도 그 전에 미리 예고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잘해 주셨고요. 질문하셨던 거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용 씨 스스로가 생활을 하시면서 받았었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지용 씨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쉽게 있는 것 같기도 때도 있지만 이게 쌓이고 있는데 가끔씩 요즘 그것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저도 약간 좀 누르고 풀릴 때도 있지만 아니요 이건 또 여담인데 제가 요즘 2016년부터 다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갔는데 종교의식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 시간에 눈망울이 좀 맺혔던 일이 있었어요. 눈망울 맺혔는데 그걸 담당 그 성직자에게 말하니까 당신 은혜 받은 거 아니냐? 나는 우스갯소 나는 말을 하더군요. 종교 활동도 요즘 풀기도 하고 아니면 글도 쓰고 뭐
좀 가끔씩 먹기도 하고 좀 근데 옛날 게임도 많이 했는데 좀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 슬퍼요. 네. 네. 이야기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본인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더더욱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무 이야기 잘해주셔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다음에 또 장 감독님이나 꿈꾸는 느림보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네, 여기 누구신가요? 어디서 오셨나요? 사회자 직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2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장혜영 감독님께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보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 느끼는 바도 굉장히 많고 저희 부모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자극을 많이 줘서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질문은 되게 조금 사소해요.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못 들어올 때가 있다거나 아니면 늦게 들어올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혜정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장 감독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혜정 씨가 딱히 우리 성인 발달장애 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어떤 기관이나 센터나 이런 데를 다니고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혜정 씨의 24시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사적인 질문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성인 발달장애 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서 원래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동생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준비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을 때 저는 그 어떤 새로운 생활의 원칙이 특수한 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수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제 삶을 지탱하는 원칙과 제 동생의 삶을 지탱하는 원칙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관계의 힘으로 살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힘으로 살았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올 수 있었고 근데 그런 관계의 눈으로 제 동생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일단은 시설 안에서 제 동생은 어떤 이름과 성격을 가진 한 개인으로 살았다기보다는 그냥 시설 거주인 장혜정 씨로 거의 인격이 존중되지 않는 환경에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장애인이 아니라 장혜정 씨로 제 동생을 대하는 사람은 사실 가족 말고는 거의 이제 관계를 이제 맺을 기회가 없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탈시설 이후에 약 6개월 정도를 이제 일을 쉬면서 동생하고 같이 환경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때 가장 주력했었던 건 동생한테 친구를 만들어주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동생은 이제 자폐성 장애랑 지적 장애가 둘 다 심해서 활동 지원도 이제 시간도 별로 많이 받지도 못했고 게다가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 힘들 거라는 것도 이미 알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동생하고 또래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통보랄까 선언 같은 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이런 동생이 있고 동생이랑 같이 살 건데 이제 나 혼자서는 못한다. 아직 국가나 사회가 이런 사람 내 동생 같은 사람의 삶을 공적으로 서포트하기에는 너무나 아직 제도나 서비스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사적으로 이제 서포트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의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불쌍해서 내 동생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라면 그런 시간은 필요 없는데 내 동생이 인간답게 사는 삶이 너의 인간다운 삶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나를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저에게 도와준다는 얘기를 했던 친구들을 가지고 저의 24시간을 꾸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일단 일상에 있어서 뭔가 가로막히는 기분이 들 때마다 전 저랑 저희 언니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동생한테 뭔가를 제공한다고 느꼈는데 동생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제 눈조차 바라보지 않을 때 처음에는 되게 상처를 받았는데 저희 언니를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저희 언니가 제가 동생한테 하는 것처럼 거의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으면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고 해라 하지 마라를 계속 한다면 저도 진짜 저희 언니가 싫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도 저를 싫어하는 게 오케이 인지상정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의 이제 생활 제가 밖에서 일을 할 때 시간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도움을 요청했었던 저의 친구들이 나눠서 분담을 해주고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은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아서 이제 혜정의 활동지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벌써 탈설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동생이 저보다 친구들을 훨씬 좋아한다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아침이 되면 저한테 물어봐요. 언니 일 언제 하러 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를 쫓아냅니다. 서운하기는 한데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따로 또 같이 사는 게 가장 건강한 형태이니까 너무나 저에게 그냥 의존적이기만 하다면 오히려 그게 저한테 되게 고민이었을 텐데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이 어떤 뭐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나 혹은 어떤 이제 전문적인 케어를 받거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유는 동생이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가고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카페 가고 그렇게 그냥 장애인만을 위해서 특수하게 만들어진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것처럼 그냥 우리 동네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동생이 그런 방식으로 동네에 적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단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동생 역시 매우 게으른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식당가와 카페와 술집과 거리와 슈퍼마켓을 도장 깨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네요. 예. 모든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주간활동 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나 뭐 어디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관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포인트로 저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꿈꾸는 느림보에 궁금하신 점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다면 되게 섭섭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에 계시는 네, 질문이 많지만 선착순이었다는 거. 네, 마이크 네.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제천에서 왔고요. 꿈꾸는 느림보 회장님께 처음 이 꿈꾸는 느림보를 창단을 하면서 그 장소며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가장 궁금한데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답해 주세요. 네. 처음에 꿈꾸는 느림보를 처음에 만드신 분이 저기 와 계셔요. 아까 찾았는데 안 계셨는데 네. 문순덕 회장님. 네, 회장님 일어나 주세요. 아까 소개시켜 주시려고 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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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1대 회장님이 꿈꾸는 느림보 만드셨고요. 제가 이제 전에 들은 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때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치료실 같은 데 가면 엄마들이 굉장히 대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친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지만 말고 좀 생산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일을 해보자 하셔가지고 모임을 만드셔서 공모 사업을 내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시고 역량을 강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는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여기 가서 빌려 쓰고 저기 가서 빌려 쓰고 그러시면서 교육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저희 부스에도 있는데 수제 비누를 좀 대량으로 납품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대량으로 납품한 돈과 어머님들이 모아서 내신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었는데 사무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좀 큰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좀 편안하게 앉았다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마련을 했고 역량을 강화하면서 공모 사업을 이제 어떻게 내면 되겠구나라는 요령이 좀 생기셔서 공모 사업을 낼 수 있는 데는 다 내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서 돈이 들어오면 처음에 낼 때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걸 넣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분산시키는 거예요. 동아리마다 하나씩 계획적으로. 그래서 그 공모 사업비가 동아리로 다 투입이 돼서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만은 좀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을 좀 활동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면서 좀 저희 단체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누구에게나 공간의 문제는 정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제 비누를 대량 판매해서 조금 목돈을 만지셨나 봐요. 네, 어쨌든 그 후에 많은 공모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공모 사업 나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라든지 다양한 공모 사업들이 정말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서치하시는 게 좀 힘드시다 하시면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기관들은 되게 많아요. 주변에 생각보다. 그래서 한 번씩들 시도해 보시는 것도 오늘 되게 좋은 포인트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용감하게 손을 드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김신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6살, 3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는데 첫째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신 3분 중에서는 결혼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여쭤보려고 싶은 건데 제가 남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주말에 그냥 그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놀아주는 정도로밖에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셨으니까 남편에게 발달장애 아를 키울 때 원하는 점 이런 거가 제일 궁금하고 6살짜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놀아주는 거 빼고 뭐 글자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성인 기준에서 약간 조급하게 이렇게 좀 빨리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약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또 아이들 할 때 가르쳐 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네. 결혼하신 분은 여기도 계세요. 네, 여기 좀 아가씨처럼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셨고요. 네, 갑자기 저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5살, 13살 자폐성장애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갑자기 저희 집구석에 있는 남의 편이 갑자기 너무 미워지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너무 정말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대답 2분 중에 어떤 분이 마음껏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하시면 제가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두고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 자녀가 장애가 있는 딸아이인데요. 저는 결혼할 때 저희 남편이 되게 자상한지 몰랐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니 우리 남편은 이래 저래 막 남편 욕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욕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뭐였냐면 육아에 참여하지 않고 가사를 도와주지 않고 오로지 그런 집안의 육아와 가사의 모든 책임이 아내이자 엄마이자 이쪽으로 다 돌아오는 것 같은 부담 때문에 이제 아내들은 남편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건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저희 남편이 그래서 되게 고마웠던 게 저희 남편은 지금 초등학교 아이가 5학년인데 아침 등교는 아빠가 시켜주거든요. 네, 물론 시간적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오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등교하는 것만은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이집 다닐 때도 그랬고 초등학교 들어와서도 계속 등교는 남편이 도와주고 학교 가서도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까지도 저희 남편이 사실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릴 때는 그냥 그러니까 놀아주는 거가 제일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녀 문제든 가사든 육아든 그거를 아내와 남편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적게 하고가 아니라 내 아이 문제에 대해서 부부가 공유하고 그거를 같이 고민해 주는 거, 그게 제일 힘이 되는 것 같고 어저께 저희 부스에 와서 말하신 아버님이 이런 데 와서 저는 되게 부럽기는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아빠 모임을 하고 있대요. 근데 아빠들은 모여서 하는 얘기가 딱 한 가지래요. 우리 애 커서 어떡할까?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를 지금 현실적인 도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빠들은 딱 하나, 우리 애가 커서 어떻게 될까? 이것만 고민하고 그거 얘기하다가 술 마시고 그거 얘기하다가 좌절하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들은 또 되게 디테일하게 지금 우리 아이한테 치료가 어떤 게 좋을까, 어떤 활동이 좋을까 이런 걸 얘기한다면 그게 남성과 여성이 생각하는 그런 게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내와 충분하게 우리 자녀의 문제, 가사의 문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기보다 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 들길 망설였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런 분 옆에 있어서 더 힘들거든요. 저희 신랑은 사실은 지금 아이가 12살이 됐는데 아직도 장애를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요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희 신랑한테 무언가를 요구해서 그것만은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걸 부탁하고 싶어요. 뭐냐면 집에 와서 퇴근하고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바라보고 괜찮아. 너 그 상태로도 괜찮아.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부인한테도 괜찮다고 토닥여주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빠들은 회사에 가시잖아요. 회사 일도 힘들지만 그런 상처와 그런 일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말이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낮잠 잠시 주무시고 아이 데리고 산책도 좀 나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이의 아까 한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반응이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앉혀놓고 억지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보여주시면 그걸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가 말을 되게 느끼한 편인데 제가 어렸을 때 어부바르라고 미친 듯이 책을 읽어줬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지금 줄줄줄 외우고 다녀요. 다 듣고 있더라고요.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으니까 아이에게 계속 노출을 시켜주시면 그게 놀이가 됐건 아니면 동화책이 됐건 이렇게 계속 노출시켜주고 반복시켜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주제가 다른과 같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다 환경이 다 너무 달라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같이 나누고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충분히 다 너무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집 아빠, 여기 아빠 같은 경우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만 불행해져요. 예, 상대 평가하지 말고 나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조금 칭찬해 주시면서 오늘 에너지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점심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강의도 그렇고 강연도 그렇고 항상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끝내는 명강사, 명사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정말 어렵게 나와주신 게스트분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한 명씩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같이 이 토크쇼를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더 길게 할까요? 네,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장 감독님부터 앞으로 계획이나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동생하고 살면서 되게 제 삶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되찾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을 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어렸을 때 저희 엄마도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게 이렇게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아셨어서 어떻게든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노력 중에 일부는 분명히 제 동생의 삶에서 어떤 힘이 됐겠지만 사실은 노력하는 시간, 목적이 아니라 오직 수단으로 존재하는 매일매일을 보내는 건 사실 너무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행복해질 자격이 없고 이 훈련을 마쳐야 행복해질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지만 안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덜 소중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매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방금 전에 이제 김선자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우리 다 이것도 인생이야. 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의 힘을 잃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어떤 미디어, 주로 이제 저는 인터넷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프라인은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 나누기 위해서 나왔고요. 이제 저는 저대로 어떤 사회적인 인식들, 비장애인들이 이제는 무지를 인정하고 좀 배우고 같이 사는 법을 익힐 때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더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용 씨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당분간 계획은 이제 좀 좋은 자리를 이제 확실히 찾아서 이제 정착을 해야 하는데 이제 저도 내년 이제 올해 12월이 되면은 만으로도 30대가 됩니다. 네, 올해가 만 29세예요. 제가 지금 셋는 벌써 서른하나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서른이 되면 30대도 접어들면서 이제 목표적 직장도 이제 정착해야 하고 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직장 약간 방랑하고 있어서 아직 많이 힘들어서 일단 좋은 직장도 가고 정착할 수 있는 직장에 가서 사는 걸 개인적으로는 공공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 심장이 있어요. 왜냐면 첫 직장도 공공 분야였고 첫 직장에서 좋았던 추억이 있어서 공공 분야에서 계속 일해보고 싶고요. 앞으로 계획 중 대표적인 계획 중 하나가 지금 카카오 브런치를 통해 보실 수 있는데 어느 자폐인의 졸지의 프리퀄이라는 제목의 연재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어요. 이 책이 이거가 연재가 다 끝나면은 이거 확실히 책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거의 사실상 대한민국 최초의 자폐인 당사자의 자서전이 될 겁니다. 자폐인이 외국에는 자폐인이 당사자가 자서전 쓴 일이 많고 최근에도 뭐 제가 좀 별납니다만 같은 책도 있었죠. 그런 책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당사자 쓴 책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제가 처음 쓰고 있어서 제 삶의 회고록을 쓰고 있고요. 솔직히 바라는 게 있다면 솔직히 요즘 장애계 단체 사람들도 보면은 좀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어요. 장애인 사회조차도 이제야 자폐성 장애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공익 광고가 요즘 공익 광고 들으시고 계시죠? 자폐성 장애에 대한 광고 얘기도 나가고 있다는 거.
그거가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이제 주주사회에서도 이제 자폐성장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 좋은 일이었는데 정작 장애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장애인 차별 철폐였는데 이 사람들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개인들은 활동 지원 예산 이런 걸 너무 달라고 하는데 자폐성 장애에 관해서 너무 관심도 없고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아는 어떤 투쟁 이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맨날 활동 지원 예산만 달라고 징징대니까 그러니까 위법적 단체 소리 듣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왜냐면 하여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은 개인적인 차별을 개인적으로 겪는 차별이나 힘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자폐성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과 이해가 인식이 좋아져야 하고 그 자폐성 장애에 대한 긍정적 진실을 많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장애계 사람들 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장중 씨 자서전 나오면 다 사주실 거죠? 네, 많이 홍보해 주세요. 책 열심히 써주시고요. 지금 어제 60챕터 나갔습니다. 네. 60부까지 나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꿈꾸는 느림보도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오늘 꼭 못했던 마지막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꿈꾸는 느림보의 그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부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로 각본을 짰고요. 저는 마이크를 왜 들었냐면 저희 동영상이 8분짜리였잖아요. 잘렸잖아요. 근데 저희 밴드에 미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그 활동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 나도 나중에 마음만 먹으면 저걸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게 끝난 다음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희 동영상을 좀 한번 풀로 틀어주실 수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스에서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몇 번 부스죠? 79번 부스에 가시면 예, 계속 부스에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이야기 예,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저희 부스에 오셔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법인이냐 어떤 저희 부모 자조 모임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아직 저희 그냥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정적으로든 인원이 지금 많이 커져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법인격을 갖춘 어떤 비영리 단체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형태를 좀 잘 갖추는 게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어떤 비영리 단체든 협동조합이든 그런 형태를 갖추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또 하려다 보니까 저희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지금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지금 일들을 벌려가면서 그거를 하려니까 되게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 뭘 더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산만하게 막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 1대 임원들이 진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공모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다 하셨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이대로 넘어와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약간 체계적이지 못했고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어떤 법인격을 갖추는데 저희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고 또 하나 하고 싶었던 말은 저희가 얼마 전에 시의회 의장님을 만났는데 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단체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저희가 지금 회비로 운영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무실 운영비로 뭐 관리비든 사무실 임대료든 그렇게 소진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간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그런 거를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 너희는 저기 부모연대도 있고 부모회도 있고 그런 데랑 뭐가 다르냐 왜 거기랑 같이 안 하느냐 뭐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기랑 똑같으면 어때요? 똑같은 자조 모임이 여러 개 만들어져서 좀 판이 커지고 또 연대하고 저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느림보만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자조 모임이 생겨나고 또 다른 성격의 자조 모임들이 더 많아질 때 저희가 했던 시행착오들을 좀 겪지 않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고 다른 정보들도 많이 듣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긴 시간 앉아서 우리 게스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신 너무 여기에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좋은 시간이셨나요? 네, 그랬을 거라고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사회자의 어떤 의견을 잠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오늘은 오티즘 엑스포에서 토크쇼를 나누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소수자들이 되게 많이 이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탈북자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성소수자라든지 그런 다른 소수자들과의 연대도 우리 오티즘 엑스포에서 꼭 한 번씩은 기억하고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걸로 이 토크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습니까? 네, 초상권이 없는 네 분 사진 마음껏 찍어주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진격의 임여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배꼽 인사.